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근육 성장에 대한 모든 상식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운동을 할수록 더 빠르게 근육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알게 될 진실은 헬스장에서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70% 하나렘으로 운동한 그룹과 30% 하나렘으로 운동한 그룹 사이에 12주 후 근육량 증가에 놀라운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당신의 예상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근육 성장에 숨겨진 메커니즘.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은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근육 섬유가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데 이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긴장입니다. 근육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가 mTOR 경로를 활성화시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는 대사적 스트레스로 근육 내 젖산 축적과 pH 변화가 성장 호르몬과 IGF-1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는 근육 손상으로 미세한 근섬유 파열이 위성세포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세 요소가 운동 강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강도 운동은 기계적 긴장을 극대화하지만 저강도 고반복 운동은 대사적 스트레스를 더 효과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의 진실 85% 이상 하나렘 85% 이상의 고강도 운동에서는 타이프 2X 속근섬유가 주로 활성화됩니다. 이 섬유들은 강력한 수축력을 발휘하지만 빠르게 피로해집니다. 노르웨이 스포츠과학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운동 직후 24시간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최대 142%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중추신경계에 극도의 부담을 주어 회복 시간이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길어집니다. 이는 주당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운동량의 한계입니다. 85% 이상의 강도로는 보통 3세트에서 5세트 이상 수행하기 어렵고 각 세트당 반복수도 1회에서 5회로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총 운동량이 근육 성장에 필요한 최소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고강도 운동만을 6개월간 지속한 그룹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초기 4주간은 급격한 근력 향상을 보였지만 8주 후부터는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16주 후에는 오히려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까지 관찰되었습니다. 중강도 운동의 황금 구간 70%에서 80% 하나렘 70%에서 80% 사이의 중강도 운동은 근육 성장의 황금 구간으로 불립니다. 이 강도에서는 기계적 긴장과 대사적 스트레스가 이상적인 균형을 이룹니다. 6회에서 12회의 반복이 가능한 이 구간에서 근육은 충분한 자극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피로 없이 운동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팀이 발표한 놀라운 결과를 보겠습니다. 75% 하나렘으로 운동한 그룹은 12주 후 근섬유 크기가 평균 28%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프 1과 타이프 2 모든 근섬유가 고르게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중강도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운동 빈도입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의 회복 시간으로 주 2회에서 3회까지 같은 근육군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당 총 운동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호주 빅토리아 대학교의 메타 분석에서는 중강도 운동이 근육량 증가와 근력 향상 모두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운동 경험이 1년 이상인 중급자들에게서 이런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저강도 고반복에 숨겨진 잠재력 50%에서 65% 하나렘 저강도 고반복 운동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지구력 향상에만 효과적이라고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의 혁신적인 연구에서 30% 하나렘으로 피로 한계까지 운동한 그룹이 80% 하나렘으로 운동한 그룹과 거의 동일한 근육 성장을 보였습니다. 핵심은 피로 한계까지 수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강도 고반복 운동의 비밀은 대사적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20회 이상의 반복을 통해 근육 내 젖산 농도가 극도로 높아지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폭증합니다.
운동 후 성장 호르몬 수치가 평소의 9배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혈류 제한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속적인 수축으로 인한 혈류 감소는 저산소 환경을 만들어 VEGF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모세혈관 밀도 증가로 이어져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개선합니다. 독일 스포츠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서는 저강도 고반복 운동이 근육량 증가뿐만 아니라 근육의 미세 구조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 밀도와 모세혈관 밀도가 다른 운동 방식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개인차를 결정하는 유전적 요인들. 근육 성장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근섬유 타입 분포입니다. 타입 1 지근섬유가 많은 사람은 저강도 고반복에, 타입 2 속근섬유가 많은 사람은 고강도 저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ACTN3 유전자 변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유전자는 속근섬유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특정 변형을 가진 사람들은 고강도 운동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변형이 없는 사람들은 지구력 위주의 운동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MTOR 경로의 민감성도 개인차가 큽니다. 일부 사람들은 가벼운 자극에도 단백질 합성이 활발해지지만 다른 사람들은 강한 자극이 있어야만 반응합니다. 이는 같은 운동을 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연령별 최적 운동 강도 전략. 연령에 따른 근육 성장 패턴도 운동 강도 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높은 회복 능력으로 인해 고강도 운동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중강도 운동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30대 중반부터는 회복 능력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수치가 연간 1%씩 감소하면서 고강도 운동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이때부터는 중강도와 저강도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40대 이후에는 관절 건강과 부상 예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상에서는 저강도 고반복 운동이 근육량 유지와 기능적 움직임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50대 이상에서는 근감소증 예방이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운동 강도보다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중저강도 운동이 근육량 유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 강도별 호르몬 반응의 차이. 운동 강도에 따른 호르몬 반응 패턴을 이해하면 더 효과적인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을 동시에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문제는 코르티솔이 24시간 이상 높게 유지되면서 근육 분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강도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증가폭은 고강도보다 낮지만 코르티솔 상승은 훨씬 완만합니다. 결과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대 코르티솔 비율이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근육 성장에 매우 유리한 호르몬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저강도 고반복 운동의 독특한 점은 성장 호르몬과 IGF-1의 극적인 증가입니다. 특히 젖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폭증하는데 이는 근육 회복과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도 운동 강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중강도 운동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근육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전 적용을 위한 운동 강도 조합법. 이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할 차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기화를 통해 다양한 강도를 조합하는 것입니다. 4주 단위로 강도를 변화시키면서 근육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합니다. 1주차에서 2주차는 중강도 70%에서 75%로 근육량 증가에 집중합니다. 3주차는 고강도 80%에서 85%로 근력을 향상시키고 4주차는 저강도 50%에서 60%로 회복을 돕습니다. 같은 운동 세션 내에서도 강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메인 세트는 중고강도로 수행하고 마지막에 저강도 고반복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계적 긴장과 대사적 스트레스를 모두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회복 능력에 따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강도를 낮추고 볼륨을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강도를 높여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최적 운동 강도를 찾아보세요. 3개월 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운동과학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최신 운동 연구 결과를 놓치지 마세요.